개인 투자자 한 사람이 평균 5.79개의 종목을 들고 있다는 집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 전문가가 말하는 한계선과 거의 똑같습니다. 20년 넘게 종목을 분석해온 애널리스트 광순의 복덕방 대표는 초보자는 세 종목 아무리 익숙해져도 5종목을 넘기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평균과 한계가 이미 맞닿아 있는 셈이죠. 더 무서운 통계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른 주식을 파는 확률이 내린 주식을 파는 확률보다 2배 넘게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습관이 강한 투자자일수록 실제 수익률은 오히려 더 낮았다는 게 국내 자본시장 연구기관의 분석이에요. 종목 개수와 손절 타이밍, 그리고 진짜 장기 투자가 뭔지 팩트를 기준으로 오늘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라는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세 종목 넘게 관리하면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종목이 늘어난다고 수익 확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금이 여러 군데로 흩어지면서 집중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으로 20개 넘는 종목을 산 사례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한가를 가도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게 함정이에요. 종목 숫자를 줄이는 대신 꼭 챙겨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4가지만 짧게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 주식을 산 이유를 한 줄로 적고 얼마까지 빠지면 팔지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둡니다. 그 다음 주가가 왜 움직였는지, 마지막에 왜 팔았는지를 적는 거예요.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반도체 수출이 늘어서 샀다, 정치 이슈로 빠졌다 정도로도 충분해요. 길게 쓰면 며칠 못 가서 그만두게 되거든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바닥에서 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실제로 그 바닥을 맞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떨어지면 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대부분은 막상 떨어지면 더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러다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뒤늦게 따라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살지가 아니라 무엇을 살지입니다. 좋은 이유가 있는 주식이라면 지금 사도 되고 계획한 가격까지 빠지면 그때 팔면 그만입니다. 손실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건 그 손실을 처음부터 정해진 범위 안으로 줄여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금액도 손실 감당 범위로 정하는 게 순서예요. 100만원까지 잃어도 괜찮다면 1000만원부터 시작하고 1000만원까지 괜찮다면 억 단위로 시작하는 식인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손실 범위를 정해두면 계좌가 조금 흔들려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도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매매 시간대에 대한 통계적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장이 열리자마자,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예외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주가가 또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파는 심리가 충돌하면서 과잉 반응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 마감 직전도 변동폭이 커지는 구간이라 초보자라면 굳이 피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처럼 거래가 잠잠한 구간이 계획대로 매매하기엔 더 안전합니다. 장기 투자라는 말도 많이들 오해합니다. 한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에 오래 살아남는 게 진짜 장기 투자예요. 이 둘을 헷갈리면 손실나는 종목도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붙들게 됩니다. 그러다 큰 손실 한 번에 시장에서 아예 밀려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개인 투자자가 오른 주식을 파는 확률이 내린 주식을 파는 확률보다 2배 넘게 높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는 2020년 개인 투자자 약 20만 명의 거래 내역을 실제로 들여다본 결과인데 특정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오른 건 얼른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고 빠진 건 본전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습관, 이게 바로 물려있는 종목이 오래 쌓이는 이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유독 눈에 띄는 것도 착시를 만듭니다. 한 종목으로 크게 번 사람은 방송에 나오지만 오래 붙들고 있다가 크게 잃은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은퇴를 앞둔 분들 사이에서는 배당주가 정답처럼 통하는데 나이보다 중요한 건 투자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노후자금 전부를 배당주 하나에 넣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에 전체 자산의 일부만 넣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금액을 줄이면 변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10%씩 30년을 굴리면 계산상 1억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큰 돈을 시작하면 부담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야 역설적으로 더 오래, 더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건데, 코인으로 크게 번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조바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적은 돈으로 시작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배, 3배 이렇게 움직이는 상품인데,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게 냉정한 평가예요. 변동성을 예측하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자체에 올라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짧게 스치듯 타는 거라면 몰라도 오래 끌고 가시는 거라면 위험이 훨씬 커지시게 됩니다. 레버리지 매매를 자주 하면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서 투자가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재미로 매매 버튼을 누르게 될 거예요. 한 주, 두 주씩 부담없이 사보라고 유도하는 서비스들이 이런 습관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텐데, 편해 보이지만 결국 장기 투자와는 반대 방향으로 몸에 익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굳이 손댈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수익률만 높아 보이는 상품일수록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 둘을 동시에 낮추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 대표 지수를 20년 이상 길게 들고 있었던 구간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역사적으로 손실로 끝난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간을 늘릴수록 기대 수익은 유지가 되면서 손실 위험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 짧게 승부 보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실력보다 먼저 자기 환경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침부터 회사 일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차트를 보는 단타를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런 방식을 먼저 고르셔야 되고, 남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결국 오늘 정리한 내용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종목 수를 줄이고, 기록을 남기고, 손실 범위를 먼저 정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 네 가지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다만 매일 지키기가 힘든 습관일 뿐인 거죠.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은 아예 다른 문제고, 힘든 건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5.79개의 숫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계좌에 종목이 몇 개인지부터 세어보시는 게 주식 투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